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브로스의 정부입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 청년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서울에서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월세를 산다고 하면은 고시원 같은 것도 지금 25만원 내고 제가 3개월 동안 살았거든요. 월세는 더 비싸고 방도 별로더라고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은 현재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은행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전세자금 대출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율이 쌉니다. 만약에 1억을 전세자금 대출 받았다고 쳐도 가장 좋은 경우에는 10만원씩, 월 10만원씩만 내면 되고요. 정말 제일 그 중에서도 제일 이자율이 비싼 거를 간다고 하더라도 월에 30만원을 절대 안 냅니다. 절대. 1억이나 대출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짜리 전세에 들어가서 현재 월 이자를 내야 되는 금액이 36,000원도 안 돼요. 거의 거저 사는 거죠. 물론 뭐 관리비랑 이런 건 내야 되긴 하는데 현재 국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 진행 중인 상품들은 3가지 정도 더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건 좀 실용적이다, 서울에서 써먹을 수 있겠다 싶은 게 3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중소기업 청년 이름이 어려워서 보고 읽을게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요것은 바로 이율이 1.2%예요. 월 10만원, 1억을 빌렸을 때 월 10만원만 내면 됩니다. 엄청난 이득이죠. 하지만 요것은 연봉이 3,500이 넘으면 안 돼요. 3,500 넘으시는 분들은 좀 짜증나지만 그래 나는 그래도 돈 많이 버니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3,500이 안 넘으시는 분들은 요것을 신청하실 자격이 기본적으로 된다는 거. 그리고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중견기업도 돼요. 중견기업이 상당히 범위가 크거든요. 뭐 삼양 이런 것도 다 중견기업이에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바로 알잖아요. 근데 대기업이라는 그 기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중견기업에 해당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테니까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니고 월 3,500 이하로 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상품 굉장히 강추 개강추 1.2%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은행에서 지원해주는 돈의 비율이 80%거나 100%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뭔 소리지 했어요. 근데 이게 80%라는 의미는 1억짜리 집에 들어가려면 제가 2천만 원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계약금의 80%만 준다는 거죠. 근데 그럼 100%짜리 받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100%짜리는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요. 검색해본 결과로도 100%랑 80%는 심사기관이 달라서 좀 깐깐하다고 합니다. 이 중소기업 청년 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한도는 1억이 넘어갑니다. 개인의 신용의 등급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아마 가장 유명할 거예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것도 마찬가지로 80%, 1억짜리에 살려면 2천만 원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율은 아까 건 1.2%였죠. 요거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뭐 3,500 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없는 대신에 이율이 2.3에서 2.9%까지 갑니다. 근데 1.2% 됐다가 2.9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사실 월세에 비하면 굉장히 싼 금액입니다. 요것도 한도는 1억이 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정책인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 대출. 요거는 80%가 아니라 90%까지 지원해줘요. 아주 개이득이죠. 1억짜리를 살려면 1,000만 원만 들고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거는 한도가 7천이에요. 다른 앞에 2가지 상품들은 한도가 1억이 넘었는데 요거는 7천까지니까 조금 집을 구하실 때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에서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이율 같은 경우에는 2.8% 정도라고 합니다. 요렇게 3가지 정도가 제가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상품들은 모두 다 제1금융권 은행들에서 대부분 해요. 뭐 국민, 신한, 우리, 농협 이런 데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품 신청을 하기 전에 벌써 영차 관문이 시작이 돼요. 그게 뭐냐? 바로 목돈 만들기. 앞서 말씀드렸죠? 은행에서 100% 다 주는 게 아니라 80%, 많으면 90%, 100%도 있긴 한데 되게 까다롭고 목돈이 일단 필요해요. 제가 뭐 어디 진짜 전세 싼 데 구해서 5천짜리를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10%면 500, 20%면 1,0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회초년생이 500만 원, 1,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딱 시작하자마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에게 어쩔 수 없이 손을 벌려야 돼요. 아니면은 한 1년 정도 기다려서 그 정도 돈을 모으고 들어가시던가. 요것이 영차 관문이고요. 요 문제가 해결됐다 라고 하시면 바로 1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1차 관문은 바로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알아보는 건데요. 막상 가가지고 막 1억짜리 나 1억 이 집 마음에 든다 해서 딱 계약을 딱 하고 대출해주세요 했는데 고객님은 한도가 안 돼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하면은 이제 계약금도 좀 날라가고 막 다시 저 근데 죄송해요 1억이 안 된다 그래서 저 이거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민망하고 힘들고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도를 알아보고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딱 은행에 가셔서 제가 현재 이제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어디에 재직하고 있는데 연봉은 어느 정도 되고 말씀드린 다음에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해가지고 그 상품을 추천해 주시면은 그 상품에 대해서 제가 한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봐서 이제 그것을 준비하시는 게 1차입니다. 왜 제가 그 서류들 막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갑종근로 원천소득 영수증하고 재직증명서하고 주민등록 등본 이 세 가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다른 인터넷의 후기들을 보니까 서류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딱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기 굉장히 애매해요. 저는 이걸 준비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다른 걸 준비했다 그러고 이게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하시려면은 은행에 가셔서 여쭤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2차, 이제 서류를 모으셨죠? 은행에 가시면 돼요. 은행에 가셔가지고 한도는 얼마입니다 딱 나오면은 집을 보러 가시면 됩니다. 집을 보실 때 살짝 유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건물을 주라도 그 건물의 반 정도는 은행 거일 수도 있잖아요. 대출을 막 미친듯이 땡겨서 부채 비율이 많으면은 또 대출이 승인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셔서 저 지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 알아보고 있는데 8천 아래로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딱 바로 들어가자마자 간단하게 나는 전세자금 대출을 할 거다, 그리고 내 예산은 얼마다 딱 말씀해 주시면은 알아서 문제 없는 집들 위주로 보여주십니다. 이제 방을 다 보고 여기 방 마음에 든다 해서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중요한 게 5% 이상 1억이면은 500만원, 5천만원이면 250만원 이상을 먼저 계약금으로 낸 영수증이 필요해요. 5% 이상의 돈을 낸 영수증. 그 다음에 계약서에 특약이라고 다 쓰게 됩니다. 다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설명 안 해줄 리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이러한 조항을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건물에 이상이 있어서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될 시에 계약금을 전부 반환한다, 이런 특약을 넣어주시면 제 잘못이 아닌 건물 잘못일 때, 그 건물주님들의 잘못일 때 계약금을 바로 그냥 뱉어버릴 수 있는 그런 특약 조항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계약서를 쓸 때 나머지 돈은 얼마 넣겠다, 지금 계약금을 5% 넣었잖아요. 나머지 95%를 언젠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날짜를 정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얼타시면 안 돼요. 일주일 정도면 될 수 있자 이러시면 안 되고 넉넉하게 2주,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 텀을 두고 그때 돈을 넣겠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까딱하면 못할 뻔했어요. 제가 딱 2주 정도? 2주 좀 넘게 한 2주 반 정도 텀을 뒀었는데 그것도 실패할 뻔했어요. 뭔가 서류 떼는데 좀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서류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명단을 주는데 미친듯이 모으면 됩니다. 전화해서 팩스로 보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제가 뽑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뽑아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가 많이 펼쳐질 거예요. 하지만 이제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 번거로운 절차들을 모두 이겨내고, 근데 또 번거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날짜가 박힌 그 계약서를 동사무소에 또 가서 확정일자라는 걸 받아야 돼요. 이런 도장을 찍어줘요. 동사무소에서 600원 내면 해줍니다. 그런 거를 받으러 가셔서 그 받은 서류로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서류만 가져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추가 작업에 필요한 게 딱 요거 하나 있더라고요. 요거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어렵사리 모은 모든 서류를 들고 은행에 가서 제출 싹 한 다음에 막 서명하고 난리 부르스를 친 다음에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라 그러면 가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결과 말해주면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이거를 모든 프로세스를 마치고 나서 물론 뭐 은행에서도 설명해 줄 텐데 전입신고하고 그 서류를 또 은행에 제출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은 뭐 돈을 다시 뺏어갈 수도 있다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힘들고 귀찮고, 만약에 신입사원이시라면은 계속 막 은행에 가야 돼요. 점심시간에 뭐 시간 내서 짬 내서 가야 되고 막 그런 번거로운 이런 절차들이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은행을 한 5번, 6번은 갔던 것 같아요. 그 동사무소도 한번 갔다 오고. 조금 눈치 보이긴 하는데 또 이렇게 잘 설명해 드리면 제가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은 이해 못 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약간 주거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도 다 이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은행에서 대출해 주시는 분들이 막 까칠하게 하면 어떡하지, 막 나 안 해준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부동산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전세자금 대출
그 사람들도 귀찮을 텐데 막 대충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다 없습니다. 다 프로페셔널하게 일 처리해 주시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당장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 달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정말 최고로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조금 이제 프로세스를 아시는 분들은 그냥 계약 먼저 한 다음에 뭐 계약을 먼저 하고 한도도 안 알아보고 계약 먼저 하고 그냥 서류 다 챙겨서 들고 오셔서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불안했어요. 막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지? 뭐 한도가 초과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안정적인, 실수 없이 초보자들, 저같이 처음 혼자서 막 이렇게 은행 가서 막 알아보고 하는 거 처음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물론 다른 경우에는 제가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브로스의 정부였고요. 제 리뷰가 유익하셨기를 바라며 그럼 다음에 또 봬요.